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잘 지내시고 계시죠? 주식시장이 좀 시들해졌어요. 지지부진하고 약간 좀 재미가 없어요. 국내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비해서는 시장이 별로 요동치지는 않았었는데, 문제는 이제 개개별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거나 최근에 매매 많이 한 종목들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많이 떨어졌고, 물론 이제 많이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지루하고 투자자들이 지금 한 달 정도는 5월 달 들어서 좀 지루함을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런 지루함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 좀 오늘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뉴욕 증시 흐름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상황들을 살펴보려면은 저항에 걸려 있는 국내 주식시장 최근에 어떤 큰 모멘텀을 얻지는 못해서 못 올라갔고, 뉴욕 증시가 도와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켜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다우지수며 수요일 날 급락했습니다. 그 소식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 딱 폭등해 버리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불안해졌죠, 시황이요. 금융 시황 자체가 불안해졌죠. 이제 이것 자체는 좀 미국의 정책을 꿰뚫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오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트럼프 정부가요. 이렇게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한 이유가 감세안 때문이거든요. 가뜩이나 재정적자 얘기를 꺼내면서 무역전쟁 일으키고 그런 마당에 지금 트럼프가 감세안을 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원을 통과했거든요. 그러면은 재정 적자가 줄 수가 없죠. 재정 적자는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더 심화되거나, 만약에 재정 적자가 무역을 통해서 그 관세로 메꿔진다면은 그럼 그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따진다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재정 적자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경제 상황을 안 좋게 끌고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용 등급을 강등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관세 정책하고, 그리고 이제 어 관세, 무역 전쟁, 그다음에 감세 법안 이렇게 계속 추구하고, 사실상 주가에서 보면은 이것을 반영은 했었단 말이에요 또. 그쵸? 그것들을 반영을 하니까는 또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었었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악재긴 미국의 악재긴 악재고, 한국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는 받았었는데, 또 시장 흐름을 보면은 그다지 많이 흔들린 건 아니고요. 미국의 이런 주가가 또 버티고 있고, 시장 흐름이 다우로 봤는데 나스닥으로 다시 보실 텐데요. 나스닥은 12일 날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이 버팀목이 뭐냐? 미국 경제가 현재 위치는 좋다는 거예요. 실업자나 이런 최근 들어서 임금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노동시장의 전망, 당장에 그게 안 좋지는 않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예상되는 어떤 부분들은 1년 후 많이 안 좋아질 거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던 거고. 아무튼 당장에야 그렇게 소득에 있어서의 큰 문제나 고용에 있어서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시장도 그렇게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리는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수치로 나오는 것들은 여전히 좀 건재하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버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국내 주식 시장이 좀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올라버리게 되니까 12일부터 좀 올랐죠. 그러면서 메리트도 좀 감소한 것 같고요. 코스피로 돌아올 텐데요. 코스피가 그러면서 또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쵸? 주가에서 보시면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영향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반등도 못했고, 그리고 IRA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법안 있잖아요. 또 요거를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2차 전지가 또 급락했어요.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에 2차 전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영향이 되고, 거기다가 최근에 비트코인이 또 거의 사상 최고치 인접했죠. 그렇죠? 비트코인도 또 사상 최고치 인접해버리고, 계속해서 주변에 이런 시장 악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 뭐, 또, 우리 4,500명에 대한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어떻게 보면 악재고, 왜 이게 악재냐? 이거는 흘린 거거든요. 이제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좀 흘린 거란 말이에요, 얘기를.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루머를 퍼뜨린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루머를 퍼뜨려 맞받아 쳐야 되거든요. 뭐 한국 정부 만약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미군의 3분의 1 내보내는 안에 대해서 검토 중. 뭐 이런 거 루머 내놓고선 그다음에 확인된 사실 전혀 없다. 논의한 적 없다. 그렇게 나가버리면 그러면은 미국의 협상 전략을 무마시키는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냐고 지금 무정부 상태에서. 그런 걸 못하고 그리고 한국은 항상 끌려다녔지 그 정도로 과감하게 무역에서의 어떤 정책을 싸움을 협상 싸움을 잘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잘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진짜 좀 이런 협상들이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계속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바짝 쫄아가지고 어?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주변 여건들이 뒤숭숭한 그런 상황에서 매력도는 비트코인으로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아까 뉴욕 증시 보셨지만은 뉴욕 증시가 10일 날 또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는 실제로 저항권에 걸려 있는 한국 주식 시장이 그렇게 뭐 매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추가로 정치 테마주들이 뭐 오늘도 우선은 정치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흐름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단기 급등하고 쭉 빠져버리고, 그렇죠? 테마주들 급등주들이 다 요래버려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단타 스윙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종목들 단기 급등, 단기에 그냥 수익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투기적인 종목들에서 재미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재미없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어, 거기다가 뭐 시가총액 1등인 삼성전자는 좋으냐? 개판이에요, 진짜 주가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지금 이 정도 해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이 고마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나요? 저는 뭐 이 정도만 해줘도 고맙다, 그래도 감사하다.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좀 흥미를 잃고 있어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잃고 있어요. 다시 재밌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모멘텀 얻어야죠. 모멘텀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확 불이 붙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저항권을 순식간에 좀 넘어가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권을 순식간에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면은 어, 특별하게 한국 주식시장이 매력 있다라는 어떤 소문이 나기도 힘들고 동기가 있어야죠. 뭐 때문에 넘을 것인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한 동기를 어디서 찾겠느냐. 그걸 알았으면 이미 넘었겠죠. 그거를 지금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좀 시장이 지루해지 계속 더 횡보하거나 지루해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뉴욕 증시라든지 주변 여건이 안 좋아지면은 시장이 2,500 선까지 밀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떤 재밌거리, 동기가 될 만한 거리를 못 찾는다면. 다행인 것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환율이 우호적이라는 거죠. 주식 시장이. 보시면은 오늘 많이 밀렸죠. 근데 이게 환율이 이렇게 밀려 내려온 것도 미국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 한국이 좋아서 내려온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게 그렇게 매력적이다까지 얘기할 거는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 추세 자체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추세가 좀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이 그냥 공짜로 유입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동기가 있어야죠. 동기가.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동기를 찾아서 시장이, 국내 주식시장 지수가 본격적으로 좀 저항권을 돌파해 나가기 전까지는요. 이거 지금 한국 주식시장 최대 저항권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대 저항권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시장이 장기 랠리, 대세 상승 랠리를 펼쳐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 동기는 좀 찾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뭐 2차 전지 시가총액도 너무 높고요. 지금 LG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다 급락인데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보시면은 뭐 그닥 지금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특집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좀 주의해야지 될 종목들,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한두 달 전쯤인 것 같은데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도 주제에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팔고 갑시다. 이런 종목들은 팔고 갑시다 해서 정치 관련주, 그때 얘기한 게 정치 관련주랑 2차 전지잖아요. 어, 그때 참,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욕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제가 어떤 종목을 만약에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물며 내가 어떤 핸드폰,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막 나쁘게 얘기해도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하물며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그 종목을 팔아야지 될 종목이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보통도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또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려야 될 건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때 이제 과감하게 정치 관련주들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매도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에서야 보람을 느끼는데 여전히 LG에너지 솔루션은 시가총액 3위고요. 코스피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2위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놈의 종목들이 이 모양이니까 음? 시장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방송 초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잘 한 거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보세요. 시가총액 많이 차지하는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가 개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했던 거는 다른 종목들 역할이 강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방산주가 있잖아요. 또 뿌듯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방산주 추천을 제가 진짜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물론이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4위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다 사상 최고치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거고요. 한번 얘기 드리고 갔던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이제 오르면서 어마어마한
단기 급등을 만들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굵직한 종목들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고 그쵸. 금융주에서도 이런 흐름. 특징이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 꺼려하는 종목들이 특징이죠. 왜냐하면은 찔끔찔끔 오른다고 싫어하죠. 그쵸?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어느덧 돌아보면 100% 수익 나 있고 어느덧 보면은 200% 수익 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튼 뭐 요런 종목들이 힘을 내 주었기 때문에 어 최근에 시장이 그래도 지수가 좋은 모양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시장이 밀리게 되니까는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초조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초조해지니까 지금 뭐예요? 급등주 따라가고 바로 손절해 버리고 좀 흔들리면 손절해 버리고 급등주 따라갔다가 또 바로 손절해 버리고 왜 급등주를 그렇게 따라다니느냐?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기적인 욕심을 갖는데 그런 투기적인 욕심이 되는 원인은 초조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장 좀 시장이 시들해지고 밀리니까 좀 단기에 이것을 회복을 하고 왜냐하면은 우리 HTS, MTS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올라오고 급등하고 오르는 종목도 계속 보이거든요. 막 상한가 치는 종목도 보이고 욕심이 나니까 그런 것들 계속 투기적으로 베팅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좀 손실 나버리면은 그냥 다 손절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급등주들 변동성이 커지죠. 그럼 계속 매매할수록 손실만 키워요. 금방 깡통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투기적인 것을 피해야 돼요. 투기적인 그런 트레이딩은 아예 하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심리가 매우 안정이 되고 수급 유입이 많고 이럴 때 투기가 발생했을 때 연속적인 상승 포지티브 썸한 형태의 주가 흐름이 계속 나타나서 유리한 거지 지금 시황에서는 절대 불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조하지 말고 초조해져서 급등주들 막무가내로 차트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 절대 하지 말아라. 일단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보고선 단기 종목도 뛰어들지 마세요. 차트를 믿지 마세요. 차트도 안 맞아요. 지금 투기적 장세에서 매수 신호예요. 분명히 단기적 매수 신호예요. 들어가요. 한 뭐 3, 4% 수익 났어. 그 상태에서 그냥 내리꼽는단 말이죠. 그럼 그 상태에서 내리꼽는데 손절을 낳고 거기서 또 손절을 낳게 되니까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마이너스 15% 나와버리는 거죠. 진짜 조심해야지 됩니다. 뭐 아까도 종목들 보셨지만은 음, 뭐 미래에셋증권부터 해서 방산주며 아까 전력 관련주들 두산에너빌리티도 봤고 GNC 에너지 뭐 그런 종목들도 얘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그들 종목들의 특징은 실적이 일단 최근에 좋아요. 그리고 뭔가 산업에 대한 전망도 밝아요. 꼭 그 산업의 어떤 성장성뿐만 아니고 그 산업 업황 자체에 대해서 좀 뭔가 좋은 조짐이 있어요. 조선주도 최근에 그랬었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일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이 아주 지금 널렸어요. 시장에. 오늘도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들도 있으면서 막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고 그래서 제 추천주도 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코리안리 추천드렸죠. 그쵸? 코리안리 지난주. 코리안리 어떻게 됐어요? 코리안리 어떻게 됐냐 이번 주. 이렇게 됐잖아요. 네? 이 부진한 시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아무나 하냐고 이거를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들은 뭐예요? 응? 아니 지금 여러분들한테 투자 전략 이렇게 추천주랑 같이 쫙 보세요. 올해 쫙 내용들 보세요.
얼마나 높은 값어치가 있는지 뭐 제 입으로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음? 그리고 그전에 발굴 어 보석을 찾아보자. 지지난 3월 달이었나요? 뭐죠? APR인가요? 숨은 종목 찾기. 맞다. 3월 달에 숨은 종목 찾기. 음? 2 월이에요? 3 월이에요? 얼마나 많이 올랐어? 2배 올랐잖아요. 어제 신고가였죠? 어제 신고가 나오면서 2배 올랐었잖아요. 몇 달 만에. 다 종목 분석한 방법은 그 방법이었어요. 비즈니스 성장성이 뚜렷한가? 그다음에 뭐 아니면은 또는 산업의 어떤 성장 전망이나 업황 뚜렷한 뭔가가 보이느냐. 우선 그거 먼저 봤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의 재무 실적 보고선 그리고 마지막에 차트 추세 보는 거예요. 안 올라 있는 종목들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심리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많이 올라 있으면은 사기 싫어요. 안 올라 있는 종목들 사고 싶어요. 그 왜? 욕심 때문에. 많이 올라 있으면은 더 먹을 거 없을 것 같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먹으면 많이 먹겠네? 그 생각 때문에 올라 있는 종목들을 싫어해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올라 있는 종목들이 2배 오르고 3배 오르지. 맨 바닥에 기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됐어요? 응? 맨 바닥에 기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옛날에 유튜버들 에코프로비엠 러버들이 그렇게 많았었잖아요. 에코프로비엠. 응? 사랑해 주는 그런 님들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됐지?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유튜버들. 2차 전지 무한 사랑을 애정을 쏟았던 2차 전지 러버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조용해졌죠. 다들 찌그러져 있죠. 그때 경고를 누가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했잖아요. 2차 전지 아니라고. 끝났다고. 이때 누가 얘기를 했어요? 포기하라고 그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때부터 1년 동안 1년 6개월? 한 2차 전지 매도 의견을 제가 몇 번을 드렸나요? 투자 전략에서 10번도 넘게 드렸어요. 바닥 친 것 같죠? 응? 이때도 뭐 바닥 친 것 같죠? 이때 바닥이다. 2차 전지 사라. 바닥 친 것 같죠? 바닥이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빠졌으니까 이제는 바닥 치고 올라갈 것 같죠? 그러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차트에는 심리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세요. 차트는 그냥 시세랑 거래량을 여러 가지 기호들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예요. 과거예요, 차트는. 과거 시세를 그냥 그려서 얘기해 줄 뿐이고 그것을 해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하는 거지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측이에요. 일기예보도 틀리는데 구름 다 나와 있는 일기예보도 틀리는데 주가 차트가 정확히 맞겠냐고. 당연히 정확히 안 맞을 수가 있죠. 그걸 보고 절대적인 지표로 삼아서 그것만 믿고 투자를 한다? 그게 깡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서를 바꾸세요. 차트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그 기업 어떤 특정 기업들의 비즈니스 그다음에 산업을 보시고 거기서 먼저 어떤 종목이 좋다는 걸 파악하면 그 종목들에 대해서 재물을 보세요. 이 회사 빛이 얼마나 넘치고 이 회사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고 응? 앞으로 어떤 수익이 날 건지에 대한 예측들이 있고 몇 년 동안 이런 성장들을 하고 있고 매출이 어떻고 어떤 물건이 잘 팔리고 그 재무 파악하고 뭐 지분 그 재무 파악하는 데는 지분 구조에 대한 파악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차트를 봐야죠. 그리고 차트를 보는 것도 막 이렇게 싸 주가가 계속 내렸네.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추세 따라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더 나니까 그런 종목들 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계속 제가 이제 추천주들 뿌려 드렸기 때문에 숙제예요. 제가 얘기한 대로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세요. 그런 거 한번 재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한번 해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도요. 누누이 제가 강조 드려서 이런 종목들이 간다. 이런 트렌드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가자. 투자 전략에서 답 다 드렸어요.
오늘은 추천료 그래서 별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숙제로 찾아오는 겁니다. 자, 시장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어떤 동기를 찾아서 지수도 뭐 종목만 오르지 말고 그래야지 뭔가 투기적인 종목들도 올라가고 개인 투자자들도 재미를 느끼니까 또 돈 더 밀어 넣고 과감하게 베팅도 하고 그럼 계속 시장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쪼끔 부족한 게 어떤 동기만 찾아주면 되는데 그게 한 방에 없단 말이죠. 어 나오겠죠. 뭐 정부 차원에서도 주식시장 부양책을 뭐 내놓는다든지 뭔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골든클럽 세계금융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